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북한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맹화, 형성, 발전했는데 과연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또한 개인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법, 제도에서 본다면 주택은 이제 국가 소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배급제가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발전을 하면서 이 주택들이 매매되고 이런 개발과 같은 그런 변화까지도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는 주택에 대한 개인 소유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제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이제 주택을 사고 파는 게 뭐 어떤 그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당연히 주택을 사고 팔아도 되는, 이제는 뭐 법적 체벌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로까지도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이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특징이 우리가 좀 더 현대화된 새로운 그런 주택들을 많이 건설해서 인민들에게 이제 보장을 해야 된다. 뭐 인민 대중 제일주의의 사상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장려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택을 짓더라도 사실 개인이 짓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지만 개인이 기관 명의를 걸어서 짓는 거는 암암리에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런 주택을 지을 때 그 일반 그 돈주의 자본을 해도 통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까지 또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법 제도에는 명확히 뭐 개인이 주택을 짓거나 혹은 국가 소유의 주택을 사고 팔아도 된다 이렇게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법 제도화의 직전까지의 단계로 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북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했다, 변화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의 부동산이 굉장히 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왔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19라는 거는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이제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북한과 같이 특히 이제 최빈국이라면 상당히 더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북한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라고 보면은요, 일단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북한의 내구력, 체제를 버티는 그 내구력이 어느 정도는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나,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1990년대 고난행군 시기에는 이제 식량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아사자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사자가 발생을 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집을 헐값에 팔고 식량을 찾아서 이제 전국 각지로 떠드는 그런 유랑하는 이제 그런 노동자, 이제 북한 주민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었는데요. 이 코로나19 시기에는 북한의 주택이 부동산이 폭락을 했다,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요, 집 가격이 떨어졌을 수도 있으나 생각만큼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에 사고 싶지만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낮은 가격으로는 팔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바꿔 말하면 어쨌든 이제 집을 팔 만큼 코로나19 시기에 북한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그 북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북한 경제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히 이제 다시 이제 계획 경제가 강화되는, 통제가 강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책과 실제가 얼마만큼 일치하는지, 얼마만큼 괴리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때, 최근이죠, 2021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영상업망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성격을 살리는 것을 현 시기에 매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 통제력을 회복하고
상업의 본태를 실려 나가는 거, 뭐 이런 계획 경제로 마치 회귀하는 것 같은,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같은 이런 얘기들이 코로나19 시기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슬로건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런 슬로건이 가능하려면 국가의 일단은 역량,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다시 회귀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라면 상당히 이제 의문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 이후로 코로나19도 포함하지만 이 시기에 아파트들이 상당히 또 평양뿐만 아니라 많이 이제 지방에도 건설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으면 가장 싼 값에 팔리는 그 층수가 1층 아니면 이제 꼭대기층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동신문 같은 곳을 보면은 국영상업망을 발전시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영상업망을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이 돈주들에 의해서 건설되는 이 아파트의 유형을 보면은 이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주택 분양을 통해서 얻는 이제 지대보다 이 저층의 상가를 분양함으로써 얻는 지대가 훨씬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평수면 어차피 1층은 로얄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팔리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상가가 들어서게 건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제 비싸게 팔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코로나19 시기에 개인 돈주에서 이런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많이 이제 건설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북한이 슬로건으로 계획경제 회귀, 국가의 통제를 강화한다라는 것과는 상당히 이제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괴리가 발생하는 그 첫 번째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재원이 충분히 있어서 이렇게 상가를 많이 지어서 이제 국정 가격으로 인민들에게 배급을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는 돈주에서 지어지고, 실제 이런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돈주들에게 팔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주들이 왜 사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입지가 좋으니까, 또 사람들이 주상복합형 아파트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멀게 힘들게 장마당에 가는 것보다는 바로 자기 집 밑에서 산다라면 얼마나 그 쇼핑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최근에 그 아파트 유형의 선호도를 조사하면은 주상복합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인 돈주에서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과거의 그런 유형의 회귀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어떤 측면들이 있냐면,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아파트 상가를 지으면 이 상가를 어떻게 보면 분양받는 거죠. 이 개인들이 기관 명의를 걸고 상가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등록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일정 정도 세금의 형태로 이제 돈을 매달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재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익인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최근에 김정은 시대의 사회주의 국가 통제의 강화라는 거는 과거의 그런 계획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개인들이 운영을 하지만 이제 국가에 등록을 하고, 또 등록을 한 대신에 그 대가로 우리처럼 이렇게 세금을 매달 내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을 좀 더 강화하는, 늘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그 국가 통제 강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그런 이 주상복합형 아파트 건설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상당히 달라요. 굉장히 많은 이제 김정은 시대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이제 건설한 그 아파트, 조성한 아파트 개수인데 이렇게 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999년 하노이 회담 이후로 과연 북한은 계획경제를 회귀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방금 이제 노동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평양을 비롯해서 지방에도 이제 건설이 되고 있고,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주의 자본이 투자가 된 그런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과연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보면은 이거는 김정은 시대의 주택 관련, 아파트 관련된 정책이라는 거죠. 어쨌든 김정은 시대에는 주민들에게 문명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현대화된 아파트를 건설하라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장려하고 있다라는.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김정은 시대에 건설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많은 거리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평양도 보면은 최근에 이 여명거리, 미래과학자 거리, 김정은 시대에 건설된 그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꼭대기, 이게 굉장히 고층 건물인데 그 밑에는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평수가 넓다라는 거는 이렇게 주상복합형 아파트를 이제 건설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 현장을 보면은요, 한눈에 봐도 밑에 상가가 분양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주택 건설의 특징을 보면은요, 다른 측면들을 이제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의 주택들이 최근에 색상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그런 좀 더 컬러풀한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외장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좀 막 시멘트 색깔 그대로 이제 노출된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다 빨간색도 칠하고 파란색도 칠하고, 그런 바꿔 말하면 이렇게 페인트, 외장재 이런 것들을 다 칠한다는 거죠.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고, 또 달라진 점은 바로 이 평수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정말 방 한 칸에 모든 식구가 다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은 우리보다 더 넓은 아파트를 짓는, 평수가 넓은 그런 또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내부 구조도 상당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주방, 거실, 또 방,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 거실이라는 게 생겼고 리빙룸이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설계가 굉장히 달라지고 다양해지고, 또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그 아파트 자체에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전기 관련된 이제 시설들을 따로 마련하는 이제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1층 지하를 또 굉장히 중시하는,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또 상가가 들어선다든지 이제 그런 또 변화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상가들 자체도 과거의 그런 구경 상점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일단은 인테리어가 굉장히 훌륭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개념에 비해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이렇게 달리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혹은 옷집이면 옷집, 음식점이면 음식점, 그 컨셉에 맞게 이렇게 음식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장에서는 위생상 좀 소비자들이 보기에 안 좋은 이제 그런 형태로 음식들이 만들어진다면, 최근에 북한의 주상복합 아파트 안에 들어선 그 음식 상점들, 매대들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우리처럼 그냥 음식 만드는 그 과정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디스플레이를 또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우리는 이제 북한 하면 의식주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신우들을 비롯해서, 물론 평양은 물론이고요, 보면은 이제 헬스장 같은 이제 여가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또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음식점도 굉장히 다양화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샌드위치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샌드위치라든지, 평양 같은 경우는 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서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도 북한에 이제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있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주상복합형 아파트는 과거와는 좀 더 다른 건설 양식, 건축 양식을 보이고 있고, 또 과거와는 다른 그런 분야들, 업종들이 들어서 있고, 그 업종들 자체도 그 컨셉에 맞게
대대적인 그런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이런 또 변화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 시대 특히 주택 건설의 특징은 주상복합형 아파트다. 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한 바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최근에 그 세계적인 추세, 뭐 발전 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지어주는 주상복합형 아파트에 이 상가에 들어서는 이 상점을 보면은, 업종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 헬스장 같은 그런 새로운 업종들이 들어서는데 또 하나 또 주목해야 될 바는 정보기술 교류소라고 해서 북한도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니까 다만 이제 인터넷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앱을 깔 수가 있다면 북한은 각 지역에 있는 그 정보기술 교류소를 가서 이 앱을 이제 또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주상복합형 아파트의 하나의 그 새로운 업종으로서 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어쨌든 주택 건설만큼은 2016년 이후 제재가 상당히 강화됐죠.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도 또 코로나19 속에서도 이 평양뿐만 아니라 뭐 평양은 노동신문에 워낙 대대적으로 뭐 5만 세대 건설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에도 이러한 평양의 건설 붐이 하나의 사례가 돼서 굉장히 그 높은 파급력을 가지고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청진의 포항구역과 신우주의 치아시장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신우주는 북한의 서쪽에서 중요한 또 그 도매시장이 자리 잡은 도시라고 한다면, 이 청진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동쪽 지역에서 도매시장이 들어선 또 지역인데, 이 대도시에서도 보니까 이 코로나19 기간에도 이렇게 아파트 건설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왼쪽 사진이 코로나 전 2019년 1월의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2022년 12월 그 한번 같은 공간인데 이 밀집도를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 집적되는, 훨씬 더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변화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코로나19 기간 경제개혁으로 어쨌든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작동이 되는 그런 또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진인데 함경북도에 위치해 있죠. 함경북도 청진시 같은 경우 왼쪽이 2019년 1월 사진이고 오른쪽이 2022년 12월 사진입니다. 자, 한눈에 봐도 몇 개의 고급 아파트가,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또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정책적인 그런 힘에 입어서 이렇게 평양의 건설붐이 또 지방으로까지 파급이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하나가 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축에서는 이게 언제 지어졌냐라고 봤을 때 이 북한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이 코로나19 시기에 지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 과연 이것이 어떤 함의를 할까?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